자, 네? 네. 주무세요. 아이고 밥 먹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소화가 되면서 지금 에어컨 시원하지. 지금 내 목소리는 지금 굉장히 격양이 안 돼 있으니까 정규 때 수업하는 목소리랑 톤이 많이 다르죠. 가식적인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기 내숨을 좀 끄는 거고요. 원래 제가 정규할 때는 목소리 톤 자체가 이러지 않습니다. 본 모습이 나오면 잘 그래? 깰것 같아요. 어? 본 모습? 안 돼요. 그거 너무 하드코어하기 때문에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발음도 원래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죠? 대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찾는 중. 지금 굉장히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여기 왔을 때 부원장님이랑 원장님 앞에서 처음 면접 볼 때 시강하는 느낌으로 계속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강할 때는 목소리 톤이 제가 이래요. 선생님들 앞에서 시강을 할 때, 물론 너네랑 수업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이 이러지 않죠. 네. 가끔씩 큰 소리 지르는 사람 있으면 접니다, 여러분들. 강의실 밖에서. 자, 먼저 51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자, 상용 로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개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협의하기 표기법. 자, 유효 숫자 표기법은요, 주로 어디에서 표현되는 방법이냐면요. 사이언스. 사이언스지? 사이언티픽이니까 죄송해요. 사이언티픽 아니야? 아니야. 사이언티픽.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유효 숫자 표기법이 곧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과학에서 쓰는 숫자 표기법인데 거의 대부분 과학적인 뭐 실험이나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그런 실험 해보셨지? C가 없어졌네. 어디요? 사이언티픽 정답. 맞아요. 오케이 이거예요? 정답. 아 죄송해요. 아 저 그래도 토익 나름 950점이었어요.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인증시험 볼 때 950점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아 토플은 저기 영사격이잖아. 텍스는요? 예? 텍스요? 텍스가 680점인가 그랬어요. 작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텍스 혹시 서울대 가실 분들은 텍스 나중에 서울대 입학하시면 서울대는 저기 졸업 요건이 텍스 성적 제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텍스가 서울대에서 만든 거라 그래요. 예. 그래서 텍스 보시면은 굉장한 많은 저기 육두 문자가 나올 거예요. 굉장합니다. 텍스 문제는요. 진짜 보고 있으면은 선생님들 약간 그 입시 영어의 폐로 만들어낸 약간 그 괴물 같은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게 종특 있잖아. 우리나라 종특. 우리나라 입시에 쪄들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독해랑 문법이랑 듣기는 겁나 잘하는데. 엄청 잘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스피킹이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말로. 그게 아주 참 엉뚱해져. 근데 너네 세대는 그 영어 유치원도 좀 막 다닌 애들도 있어갖고 스피킹 같은 거 잘 되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 동그라미 유치원이 저기 맹주잖아요. 약간 이 동네 아니야? 동그라미 유치원이 뭐죠? 동그라미 유치원 저기 사당역 앞에 가시면 거기 주택가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대형 약간 집단 같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난 처음에 동그라미 유치원 봤을 때 교회인 줄 알았어. 너무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어갖고 깜짝 놀랐거든 가면서. 근데 막 건물 디자인이 다 달라. 신기한 거지. 근데 건물 디자인이 하나같이 다 멋있어.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 표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과학적인 실험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이게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뭐 238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380. 2380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0의 자리 숫자가 2라는 뜻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3이라는 뜻이고, 1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가 3이라는 뜻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8이라는 뜻이고, 1의 자리 숫자가 0이라는 뜻이죠. 그 과학 표기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얘를 2.380에 10의 3승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238이라는 건요, 우리가 과학 표기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2.38땡에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수 부분이 1의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를 23.8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물론 23.8 곱하기 10의 1승입니다 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지. 근데 이렇게는 안 써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약속을 과학표기법, 유효숫자 표기법에서는 무조건 소수점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1의 자리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는 게 전 세계 국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공학자들이랑 과학자들이 모여서 무조건 유효숫자 표기법을 할 때는 점 기준으로 정수 부분은 한 자리 숫자로만 표현을 하자라는 걸로 약속을 해놨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 있죠. 0.0238 같은 애들은 얘는 지금 아예 소수지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소수가 되는 애들은요 2.38땡을 똑같이 끄집어 내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얘 기준으로 소수를 한 칸, 두 칸 땡기면 되지. 그럼 얘를 100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럼 100은 10의 몇 승? 10의 몇 승? 2승. 10의 2승의 분모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주면 돼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나 더 예제를 들어보죠. 0.00238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얼마? 2.38땡에 소수점 자리 기준으로 하나, 둘, 셋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scientific expression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기본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상용 로그를 할 때 선생님 왜 상용 로그 할 때 이런 걸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상용 로그를 이제 정의를 할 텐데요. 이 로그 앞에 상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우리가 숫자가 쓰는 체계가 몇 진법이죠? 10진법이지. 전부 다 숫자들이 10의 거듭 제곱꼴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10의 3승이란 뜻이고, 여기 10의 제곱이란 뜻이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뭔가 10의 거듭 제곱꼴로 전부 다 뭔가의 실수들을 곱해서 표현되는 형태로 다 그냥 되게 돼 있지. 그치? 그럼 상용 로그는 뭐냐면요, 우리가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야.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고 둘까? 얘를 뭐 이렇게 n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n. 아니다, 이렇게 씁시다. 얘를 밑이 10인 요런 지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과연 요 x를 이 숫자로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치? 그 x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로그 10에 2.38땡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보여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x1이라고 할게요. 10의 x2라는 i승이 있을 때 이 x2승이라는 이 x2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로그 10에 2.38땡 곱하기 10의 제곱이야. 원래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숫자를 쓴다면 로그 10에 238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요 그냥 밑수가 10이 되는 로그들이야. 밑수가 10이 되는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는 단어로 특화돼서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럼 이거 선생님이 왜 쓰는데요? 자, 이 예제들을 내가 네 가지를 쓴 이유가 있어. 자, 왜 네 가지를 이렇게 쓰냐면, 자, 끝까지 한번 다 표기를 해볼게요. 로그 10에 얘는 238이 될 거고, 자, 얘를 x3라고 했을 때 얘가 10의 x3승이라고 한다면은 x3가 로그 10에 2.3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x4의 10의 거듭 제곱꼴이다 라고 한다면은 x4라는 아이가 로그 10에 2.38땡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2380, 그러니까 진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실생활에서 있는 그 숫자들의 로그를 취했을 때 과연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냐라는 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야. 상용 로그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상용 로그가 개발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별자리 때문에 개발됐습니다. 별자리. 왜? 빛의 속도가 뭐죠? 3.0 곱하기 10의 8승 퍼센트지. 이게 빛의 광속이잖아. 진공 상태에서 광속. 그치? 이 10의 8승이라는 숫자가 어찌 돼? 그치.
엄청 크지. 저 숫자에 빛의 속도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딱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뭐가 나올까요? 로그 10의 3 더하기 이거 진수끼리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로그 10의 10의 8승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8이 샥 나오면서 8 더하기 로그 10의 3으로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10의 거듭 제곱꼴에 해당되는 지수가 뭘로 튀어나와? 상용 로그의 정수값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봐봐. 로그 2380을 유효숫자 표기법으로 싹 다 바꿔놓은 거야. 얘도 지금 유효숫자 표기법인 거 뭐야? 3.000 곱하기 10의 8승인 거. 그러니까 무조건 소수 첫째 자리가 아닌 정수 부분이 1의 자리 숫자로만 표현돼야 되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기법이야. 그 유효숫자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십진법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봐봐. 얘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 플러스 로그 10에 2.38 얘는 2 플러스 로그 10에 2.38 오? 얘는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10에 2.38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10에 2.38 자, 현상을 봐, 잘 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과치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 2.380에 해당되는 10의 거듭 제곱꼴이 3으로 딱 튀어나오지. 깔끔하게 정수로 튀어나오지. 2가 뭘로 튀어나와? 정수로 튀어나오지. 이 마이너스 2가 뭘로 튀어나와? 정수로 튀어나오지. 이 마이너스 3이 뭘로 튀어나와? 정수로 튀어나오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 소수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수 부분이 3, 2, 즉 양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양수가 되는 숫자들이 있고요. 상용 로그가 음수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 자, 저 마이너스 2가 어디에 있는지 봐봐. 이렇게 있었지. 마이너스 1을 쳐 읽어봐. 여기 봐봐. 0.238이었었지. 0238. 여기다 한번 체크해볼게. 자, 상용 로그를 취했더니 그 상용 로그의 정수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자, 마이너스 3을 내가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볼게. 자, 그리고 상용 로그가 지금 정수 부분이 양수가 나온 애들 보면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표시해볼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봐봐. 이게 2승이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네모를 표시해볼게. 자, 상용 로그가 양수가 나오는 부분인 애들은요, 이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릿수가 나와. 즉,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만약에 3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 원래 그 로그를 취하기 전 진수 부분이 4자리 정수였다 또는 4자리 숫자였구나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4자리 숫자. 선생님 이게요 2380뭐 2, 3, 5, 7 소수자리가 붙을 수 있잖아요. 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4자리 숫자입니다 라고 읽으라고. 뒷부분 소수자리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용 로그의 정수를 취하기 전 진수 부분의 자릿수가 몇 자리 숫자라는 거야? 3자리 숫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였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이게 마이너스 3 봐봐. 마이너스 3이 무슨 뜻이야?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소수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입니까? 잘 봐봐요. 잘 봐봐. 자, 여기 있는 이 진수가 미수랑 똑같으면 얼마? 1이 되지. 자, 진수에다가 제가 이제 임의의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하기 위해서 얘를 구멍을 뻥 뚫어 넣을게. 자, 10보다 작은 숫자인 9가 들어간다고. 그럼 로그 10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로그 10의 9면은 로그 10의 10보다는 무조건 작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이 로그 10의 9라는 거는 뭐겠어? 1보다 작은 숫자니까 0. 얼마 나오겠지.
선생님 0. 얼마 얼마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게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잘 봐봐 또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딱 0이 되는 숫자가 언제야? 로그 10에 1일 때죠. 로그 10에 1. 진수가 1이면은 미수에 관계없이 항상 뭐라 그랬었어? 0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가 10에 0승을 했더니 1이 나온다라는 뜻이잖아. 위치 10인 1의 로그 값은 항상 지수가 0으로 나온다고. 그럼 얘는 9보다는 작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 즉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숫자가 된다면은 진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숫자라면은 여기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어차피 취해도 뭐가 된다는 거야?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배수관계가 양수에 지금 상용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럼 로그 10의 1이라는 게 얼마라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n 값이 10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은 무조건 뭐가 보장이 되는 거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아닌 소수 부분이다 라는 게 다 보장이 된다고. 됐어요? 그럼 봐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어때? 같지? 그럼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뭘 뜻하는 거겠어? 바로 진수의 숫자 배열. 238, 238, 238, 238, 238. 자릿수나 소수 부분이 달라질 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면은, 근데 이거 선생님 로그 10의 2.380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자, 뒷부분 우리 여기 없구나.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상용 로그 표가 있습니다. 그 너네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루트 1.4 읽는 방법. 루트 1.41 읽는 방법 있던 거 기억나? 제곱근표 읽는 방법. 그 상용 로그도요. 너네가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2.3 나와 있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80이라고 이렇게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용 로그의 2.38땡을 읽었을 때 값이 뭐라고 딱 튀어나와. 0. 얼마라고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 상용 로그 계산표가 있습니다. 제곱근표 같이요. 마치 이런 것도 너네 사인 1도 같은 거 너네 그냥 한 번에 계산 못 하잖아. 사인 30도, 60도, 90도 같은 무슨 각? 특수각만 너네가 외우고 있지. 나머지 각도들은 걔보다 작다, 같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얘가 정확하게 뭔지는 너네가 계산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봐? 표를 보지. 표를 통해서 사인 1도가 얼마인지 계산하잖아. 상용 로그도요. 대부분 문제집에 보시면은 그 상용 로그 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 표가 쫙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문제에서 읽으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됐어? 그래서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은 뭐는 같은 거야? 숫자 배열이 같은 거라고. 숫자 배열이 같은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상용 로그는요. 상용이잖아. 10등법이지. 상용 로그는요. 너무 자주 쓰이니까 위치 10이라는 걸요. 아예 처음부터 생략해줬습니다. 물론 10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위치 10이라는 로그라는 거에서 미수를 그냥 생략하고 써요. 저게 상용 로그라는 표현법이다. 앞으로 그래서 너네가 딱 문제 봤을 때 로그 그냥 뭐라고 나와 있으면은 로그 3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해. 근데 미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야. 오타 아니고 여기에 10이라는 게 표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상용 로그니까 너무 자주 쓰이는 거라서 이 10이라는 미수를 보통 생략하고 우리가 그냥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봤으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 몰라.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 항상 양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수는 돼, 안 돼? 음수는 안 돼요. 양수만 갖고 얘기해야 돼. 자, 이렇게 보장되어 있을 때 이런 숫자가 어떤 숫자의 a에다가 10의 n승꼴로 딱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항상 다른 뭐 범위는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숫자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a라는 숫자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이고 뭐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숫자라고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
자, 이 n이라는 숫자에 내가 상용 로그를 딱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로그 a 곱하기 10의 n승인데 진수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 플러스 로그 10의 n승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자, 그럼 이거 뭐가 된다고? n이 되고 얘가 로그 a가 된다고. 그래서 요 n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 보통 그리고요. 로그 a라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그냥 표기법이야.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n 플러스 알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알파를 로그 a라고 표현을 해서 바꿔치기 합니다. 이 알파가 뭐냐면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야. 그 다음에 얘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인 로그 a는요, a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로그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a가 로그 10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1이 되니까 로그 a가 알파라고 정의했을 때 알파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분류를 나누죠. 이렇게 분류를 나눠. 어떻게 나눠? n이 0보다 큰 정수입니다. 0보다 큰 자연수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n이 뭐라고 얘들아? n은 어떤 수? n 플러스 1 자릿수라고 해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0보다 큰 자연수라면은 그거의 정수 부분의 1만큼 큰 자릿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 어떤 상용 로그에 정수를 그냥 상용 로그로 취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8 더하기 0.3331 이렇게 나온 거야. 8.3331이라고 나온 거야. 상용 로그 값이. 그러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8이지. 이 n이 몇 자릿수였다는 거야? 9자리 숫자였다는 뜻이야. 9자리 숫자. 그리고 n이 0일 때는 그냥 뭐야 얘들아? n이 0일 때는 아무 자리 숫자도 아니고 그냥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소수입니다. 그냥 상용 로그의 소수. 그 다음에 n이 0보다 작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걔는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은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우스 다들 배우셨죠? 가우스 안 배우신 분 손.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거에 가우스를 취하면 뭐가 나와? 얘는 2가 된다고요. 2가 된다고. 이런 표기법이야. 그래서 상용 로그에 이렇게 꺽쇠 가우스를 취하게 되면은 그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가우스를 써서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원래 상용 로그 값에다가 가우스 로그에는 취한 거를 빼줍니다 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소수 부분을 가우스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내요. 왜냐면 가우스가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옛날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와. 모의고사에서도 절대 안 나와. 하지만 학교 내신에는 가끔씩 무시하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표현법은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 이렇게 안 나와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이제 예제를 좀 보도록 하죠. 왜요? 뭘 쉬었다 해? 아우, 벌써 3시입니까? 그렇군요.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이상하다.